이 정도면 그냥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어폰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뽑으라면 역시 전 에어팟 프로를 꼽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역시 독보적인 노이즈 캔슬링 때문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른 무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하고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을 비교하니까 에어팟 프로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건재함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2배나 향상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기대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해봤는데 좀 놀랐어요. 이 캔슬링 성능도 성능인데 알고리즘이 좀 바뀌었네요.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랑 통화 품질, 결정적으로 음질까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와, 진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충전 케이스를 보면 디자인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눈에 띄는 점이라면 측면에 스트랩을 걸 수 있는 고리랑 밑에 스피커가 추가됐다는 점. 그래서 기존의 에어팟 프로 케이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프로 2세대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 종류에 따라서 밑에 있는 스피커 홀이 완전히 막히기도 하고 이런 스트랩 고리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2세대용 케이스가 따로 출시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꽂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밑에 있는 스피커는 아이폰에서 나의 찾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 에어팟 프로 어디 있는지 찾을 때도 쓸 수 있고요. 소리가 되게 크게 납니다. 충전을 할 때도 여기에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보고 생각보다 실용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가 겉에서 보이는 좀 차이점이라면 실제로는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배터리 변화겠죠. 노이즈 캔슬링 켜고 이어버드 단독 사용 시간이 4.5시간에서 6시간으로 충전 케이스 포함하면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1세대랑 비교했을 때 이어버드랑 케이스까지 다 합친 무게는 소폭 늘었는데 이어버드의 무게는 오히려 0.1g 줄어들었고요. 충전 방식도 이제 맥세이프랑 애플워치 충전기로도 되니까 사용성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갤럭시 워치 충전기로도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올려봤는데 충전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위치를 되게 잘 맞춰야 돼가지고 이걸 된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에어팟 프로가 안에 있는 이어버드 기준으로만 생활 방수를 지원했다면 이제 충전 케이스까지 생활 방수를 지원하게 돼가지고 확실히 좀 많이 불편했던 것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 근데 역시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질이겠죠. 요 에어팟 프로 1세대는요 제가 비교했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중에서 가장 심심한 소리를 들려줬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 제가 좀 많이 기대했던 거는 저음하고 고음이 얼마나 듣기 좋아졌을까, 좀 다이나믹해졌을까 요거였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저음이 진짜 많이 강화돼가지고 진짜 소리가 다이나믹해졌다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음질이 좋아졌습니다. 우와 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음질이 아니라 소리의 특성이 달라졌다고 말해야 되는데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음질이라고 할게요. 두 제품에서 측정된 소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음이 진짜 좋아졌죠. 이게 일반 스마트폰이나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 저음이 좀 좋은 이어폰이나 헤드셋으로 들으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그 음원 소스가 그렇게 소리가 풍부하고 마스터링이 잘 된 곡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마스터링이 잘 된 곡, 예를 들면 마룬5의 Moves Like Sago 같은 거 들어보시면 특히 8초 때부터 시작하는 저음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바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입으로 소리를 좀 재현해보자면 쿵쿵쿵쿵쿵쿵쿵쿵 원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에어팟 프로 2에서는 쿵쿵쿵쿵쿵쿵쿵쿵 이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저음 외에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중고음 영역대라고 할 수 있는 보컬 목소리가 살짝 뒤로 빠져 있어요. 아델의 Someone Like You 같이 저음이 거의 없고 보컬이랑 피아노 소리가 있는 그런 곡을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서도 여성 보컬 목소리가 살짝 뒤에 있는 게 체감이 될 정도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일반 저가형 이어폰처럼 진짜 목소리가 뒤에 있어가지고 답답하다 그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보컬의 목소리가 살짝 뒤로 간 게 저음이 더 많이 부스트됐다는 걸 체감할 수도 있고 소리가 전체적으로 풍부하고 다이나믹해져가지고 이번에 에어팟 프로 2세대는 대중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소리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그 2배라고 광고하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진짜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좋아지긴 했는데 조금 달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 되면 귀에 바로 이압이라 그러죠. 압력이 딱 걸리면서 주변 소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가 달라진다고 해서 귀에 걸리는 이압이 막 바뀌고 노이즈 캔슬링이 더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에어팟 프로 2세대도 이렇게 착용을 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 되면 주변 소리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싹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주변에 되게 큰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귀에서 갑자기 느껴질 정도로 이압이 변하면서요
노이즈 캔슬링 단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압이 변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 순간을 저는 노캔 강화라는 표현을 쓸게요. 근데 계속 그렇게 큰 소리가 유지가 되면 이 노캔 강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귀에 이압이 계속 이렇게 세게 걸려 있거든요. 근데 주변의 소리가 조금 잔잔해지게 되면 이압이 살짝 떨어지면서 주변의 노이즈 캔슬링 수준이 살짝 낮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 소음이 커지게 되면 이압이 더 올라가면서 노캔이 더 세게 걸려요. 그리고 이 노캔 강화가 켜지게 되면 에어팟 프로 1세대보다 2세대가 노이즈 캔슬링이 훨씬 잘 돼요. 제가 이 노캔 강화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어 시뮬레이터에 직접 연결해가지고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시뮬레이터에서는 제대로 포착이 안 되더라고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나 측정치를 다 믿지 말고 실제로 들어보라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지하철 소음을 재생하게 되면요, 한 1초 정도 지나게 되면 귀에서 갑자기 이압이 더 걸리면서 주변 소음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원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들어보면요, 노캔 강화가 이미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압이 안 변하면서 계속 처음부터 조용한 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아니더라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게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소리를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노캔 강화가 작동해요. 그래서 오케이, 노캔 강화가 켜진 게 어떤 건지는 알겠다. 근데 이거 켜지게 되면 그래서 1세대보다 얼마나 좋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원래 에어팟 프로 1세대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10점 만점에 7점이었다면 에어팟 프로 2세대는요, 이 노캔 강화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6점에서 7점 사이인데 이게 켜지는 순간 8점대로 훨씬 더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게 체감될 정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충분히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에어팟 프로 2세대가 1세대보다 노이즈 캔슬링이 훨씬 잘 돼요. 특히 사람 목소리를 차단하는 걸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저음역대에서도 차이가 꽤 납니다. 단 이제 노캔 강화 상태가 켜지게 되면 귀에 걸리는 이압은 1세대보다 2세대가 조금 더 세요. 그래서 이번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애플이 노이즈 캔슬링을 강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귀에다가 센 이압이 걸리게 되면 사용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주변 소리를 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소리가 좀 작은 상태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은 조금 줄어들지라도 이압을 덜 걸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좀 설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게 2배가 좋아졌다라고 말해도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보통 6dB 정도가 줄어들면 음압이 2배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말한 2배라는 게 최대 2배다 보니까 저음의 특정 주파수에서는요, 저음이 프로 2세대가 1세대보다 한 6dB 정도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좋아지게 된 핵심 배경에는 주변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핵심은 이제 H2 칩셋에 있거든요. 원래 에어팟 프로 1세대가 1초에 200번 소리를 스캔했다면 에어팟 프로 2세대가 1초에 48,000번, 그러니까 초당 소리 분석 횟수가 240배나 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귀에다가 번갈아 가면서 꽂아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목소리, 그 중에서도 내 목소리예요. 에어팟 프로 1세대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켠 상태에서 내가 막 말을 하게 되면 내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그게 이제 내 말소리하고 비슷한 소리를 에어팟 프로에 있는 마이크에서 한 번 더 수음하고 다시 이렇게 들려줘가지고 약간 그 타이밍이 살짝 어긋나서 중첩돼서 들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프로 2세대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모드일 때 내 말소리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정도면은 에어팟 프로 2세대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거의 뭐 안 낀 거나 다름없을 정도가 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더 자연스럽고 주변 소리가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어폰 중 하나가 이 보스 QC 이어버드거든요.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주변 소리랑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느낌이라면 이 보스 QC 이어버드는 이어폰 자체에 구멍이 뚫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소리를 가공해주긴 해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는 주변 소리 듣기를 하게 되면 특히 그 중에서도 고음부 영역이 조금 강조돼서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저음이 약간 깎여서 들려서 이게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안 낀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조용한 환경이 아니라 소리가 되게 많이 섞여있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그런 게 거의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안 낀 거랑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통화 품질.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화 품질도 1세대보다 2세대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에어팟 프로 1세대의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 1세대의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 1세대의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 2세대의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 2세대의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 2세대의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느끼셨나요? 칩셋이 H2 칩셋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주변 소리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목소리는 그대로 주고 주변 소리만 확 줄여주는 게 조용한 상황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시끄러운 상황에서는요, 진짜 차이가 날 정도로 좋아졌어요. 1세대든 2세대든 그냥 말할 땐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지금은 에어팟 프로 1세대의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 2세대의 통합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1세대는 처음에 지하철 소음을 틀었을 때 지하철 소음이 그대로 들리다가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하철 소음이 줄어들면서 말까지 같이 이렇게 왜곡되는 느낌이라며, 지금은 에어팟 프로 1세대의 통합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 1세대의 통합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세대는 처음에 지하철 소음 틀 때부터 소리가 작게 들리고 중간에 말을 해도 목소리는 그대로 주고 소음만 이렇게 줄여요. 지금은 에어팟 프로 2세대의 통합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 2세대의 통합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어폰 수준입니다. 이제 진짜 어나더 레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소리를 200번에서 48,000번으로 이렇게 샘플링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거 1위가 통합 품질인 것 같고요. 2위가 주변 소리 듣기, 3위가 노이즈 캔슬링인 것 같습니다. 또 에어팟 프로 2세대로 통화를 하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통화를 하면서도 주변 소음에 따라서 노캔 강화가 켜졌다 꺼졌다 한다는 거예요. 2세대로 테스트를 할 때 노이즈 캔슬링이 켜져 있는 상태로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지하철 소음을 딱 켜는 순간 귀에 갑자기 이압이 살짝 더 걸리면서 주변 소리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캔 강화가 이 통화할 때 더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특이할 만한 점이라면 바로 옆에 이 꼬다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포스 센서가 있어가지고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쓸어 올리고 내리게 되면 볼륨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에어팟 프로 2세대 처음 딱 보고 진짜 디자인도 별로 안 변했고 음질이 조금 좋아졌겠지만 별로 노이즈 캔슬링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차보고 음질은 좀 변했네, 근데 노이즈 캔슬링은 별로 안 변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노캔 강화가 어떨 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나니까 노이즈 캔슬링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음질도 좋아졌다, 쓸만한데 정도였는데 이번에 주변 소음 듣기 기능이랑 통화 품질이랑 다른 것들까지 다 비교하니까 와 진짜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배터리 지속시간 향상, 충전 케이스 생활 방수 지원, 충전 케이스 스피커 탑재, 충전 방식 추가, 스트랩 고리 추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에어팟 프로 2세대는 1세대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벽한 업그레이드로 나왔어요. 물론 조금 기대했던 점이 있다면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무선치 음원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조건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막 2배가 양상되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환율이 좀 오르다 보니까 출고가도 한 3만 원 올랐고 에어팟 프로 1세대가 지금 나온 지 좀 됐다 보니까 10만 원대 중후반이라 그거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더 많이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전 이번에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난 그냥 애플 제품 좋아하니까 에어팟 프로 2세대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소리의 특성 차이나 기술적인 차이를 다 알고 계신다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세대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